안녕하세요. 꿈꾸는 영어쌤입니다. 곧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사가 학생에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멘티미터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혹시 멘티미터 활용해 보셨나요?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멘티미터를 자주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업 중간에 학생들이 집중해서 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게 하거나 아니면 학기 초에 서로가 어색할 때 답을 같이 서로 적극적으로 공유해보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진행할 때도 멘티미터를 자주 활용하는데요. 처음 만나 뵙게 된 선생님들도 QR코드로 멘티미터에 접속해 주셔서 다양한 답변을 주셔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만들었던 자기소개 방탈출 퀴즈를 활용하여 멘티미터로 교사를 소개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면서 영상도 같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멘티미터로 교사 소개하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컴퓨터 화면에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창에서 구글을 열어주시고요. 구글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멘티미터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건데요. 저는 이렇게 즐겨찾기가 되어 있지만 멘티미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서 로그인을 할 예정인데요. 사인업을 누르셔서 가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가입 역시 이미 로그인이 되신 상태라면 Sign up with Google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는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따로 계정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이 바로 되고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저는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를 해서 교사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란색 New Presentation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제목은 선생님 만나기 이렇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기다리시면 이제 PPT와 똑같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유형으로 소개를 하실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무료 버전으로 만드시려면 개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성을 잘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퀴즈는 총 5개까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문제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총 2개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에 대한 퀴즈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학생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이 질문지를 2가지 섞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예전에 구글 퀴즈를 통해서 방탈출 게임 형식으로 교사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문제와 유사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인데요. 영어로 한번, 저는 영어 시간이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그래도 음식 이야기로 시작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음식으로 먼저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미 파스타, 크림 파스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운 고기, 그리고 세 번째는 비빔밥, 그리고 옵션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는 엔터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Add Another Option이라는 버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건 김치 스튜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제 영어를 잘 알겠지만 그래도 그림이 들어가면 좀 더 재미있는 화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퀴즈에는 각각의 그 옵션에 대해서 이미지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전에 구글 퀴즈 만들 때 이미 찾아둔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한번 이렇게 저장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 만드시는 분이라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미지 검색해서 넣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 메뉴 중에 삽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미지, 웹 검색을 클릭하시면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었는데 크림 파스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따로 저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검색된 게 없으시더라도 그냥 검색된 이미지를 바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넣겠다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크기는 자유롭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개를 나란히 붙여 놓으시고 저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이 4개를 한번 하나의 이미지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윈도우 10 이상을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간단하신데요. 윈도우 버튼 Shift S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도구가 나오고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오른쪽 안에 이렇게 이미지가 뜹니다. 사실 이 상태에서도 뭐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디든지 붙여넣기 할 수 있고요. 멘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파일로 이제 업로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 화면이 튀어나왔을 때 화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캡처 및 스케치라고 해서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여기 우측 상단에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캡처한 화면을 바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음식 문제라고 하면서 저장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것을 아까 멘티미터 퀴즈에 돌아가셔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 넣는 란이 있습니다. 이 중간쯤에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어놨던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식 문제라고 저장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가 바로 들어가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업로드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안타깝게 미리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메뉴가 따로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프레젠트 버튼 옆에 꺽쇠 버튼을 클릭하시면 미리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컴퓨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모바일 기기로 접속을 했을 때 청중들은 어떻게 나오는지가 나오고요. 이 첫 화면은 아직 시작하기 전에 이제 로그인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QR코드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랜덤의 어떤 그림과 함께 여기에 자기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소영이라고 입력했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소영이 잘 입력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영이라는 이름의 참가자로 퀴즈를 진행하고 나중에 이제 리더보드 같은데 순위가 나오면 그쪽에 자기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질문을 진행하는 사람은 스타트 카운트다운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문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까 입력했던 그림이 잘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가 4개의 이 보기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게 문제를 이미지와 함께 풀어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까지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측 상단 버튼을 확인하셔서 선생님께서 만드신 문제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면서 계속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가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Add 슬라이드 버튼을 누르고 슬라이드 추가 버튼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를 퀴즈 타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을 총 저희가 5개 만들기로 했으니까 선생님 질문을 이제부터는 조금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 여가 시간에 이거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favorite thing to do in your free time.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제가 옵션도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쇼핑하기, 요리하기, 그림 그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영하기 이렇게 넣어놨고요. 아까 안 했던 것 중에 정답 체크를 안 했는데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그 여가 시간에 하는 것은 수영이에요. 그래서 수영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아까 1번도 체크를 안 하고 넘어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하지만 보기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레이트 웹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만든 건 2개인데 총 4개의 슬라이드가 나와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이 리더보드라는 것은 응답을 한 사람들의 그 점수 순위를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매 문제가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순위가 나오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2번째 슬라이드는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삭제하시고 계속해서 문제를 추가해서 만드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아까처럼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레젠테이션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은 삽입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에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제가 그 구글 문서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다시 받아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한 번에 이렇게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크기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입력하신 답의 순서에 맞게끔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해서 역시 4개를 나란히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윈도우 키 Shift X를 누르면 이렇게 캡처할 수 있고요. 이렇게 캡처한 다음에 저장 하면 역시 이번에는 좋아하는 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일 저장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멘티미터에서 아까 똑같이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잘 나올 것 같아서 이 상태로 계속 빠르게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 재밌게 하려면 학생들이 이제 다 문제를 맞추더라도 점수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faster correct answers get more points 라는 것을 활성화 시켜 놓는데요. 이거는 좀 더 빠른 응답이 좀 더 많은 점수, 단일점이라도 더 많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선생님이 주실 시간,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15초 정도만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빠르게 정답을 이야기한 친구가 더 많은 점수를 가진다를 계속 활성화시켜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문제까지 왔고요. 3번째 문제는 역시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그리고 문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더보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얘는 역시 리더보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삭제를 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은 무엇일까? 저는 이거를 질문할 건데요. 요즘에 아무래도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물어볼 생각이고요. 간혹 가다가 유튜브를 안 본다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TV 채널을 말하거나 아니면 TV 프로그램을 말하게 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책을 얘기해도 된다. 그것도 없으면 좋아하는 웹사이트를 얘기를 해도 된다. 컴퓨터는 자주 할 거니까 뭐 게임 채널이어도 좋고 게임 사이트여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작성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지금 옵션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미경 TV. 제가 작년이랑 조금 다르게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요새 제가 좀 존경하기도 하고 자주 보는 채널이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4개를 적고 정답은 김미경 TV로 하고요. 이미지도 조금 있다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4번째 문제는 유튜브 채널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랑 얘기해 볼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잠깐 의견을 취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애드 슬라이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퀴즈가 아니라 퀘션 타입 중에서 고르실 건데요. 저는 이 중에서 워드 클라우드 방식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겹칠 경우에는 이제 그게 크게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따로따로 나열이 될 건데요. 그래도 학생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하는 것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생동감 넘치게 선생님의 자기소개 시간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퀘션 슬라이드에는 한번 적어봐. 네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을 한번 적어봐라. 그거를 역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주었고요. 실제로 여기 entries per participant라고 되어 있는데 참가자가 입력할 수 있는 응답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3개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학생들이 3개까지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생들이 응답하게 두시고 아까 나왔던 리더보드가 지금 중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번째 게 클릭된 상태에서 4번째 교사 질문으로 다시 넘어갈 건데요. 다시 애드 슬라이드 하시고 다시 퀴즈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4번째 질문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째 질문은 조금 상투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너희 선생님이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뭘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나중에 학생들이 소개할 때 물어보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질문인데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첫 번째는 수학, 2번째는 영어, 3번째는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정답은 사실 영어는 잘하진 못했는데 항상 좋아는 했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잘하고 싶어하는 항상 그런 과목이었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영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영어를 제일 좋아했다고 했지만 영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영어 교사이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질문을 2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지막 질문도 퀴즈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질문은 선생님이 영어를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학창시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밌고 흥미로웠다. 이게 1번. 그럴 리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2번째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3번째는 어렵지만 재밌다. 뭔가 흥미롭다. 이런 생각.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지루하고 끔찍하다. 이렇게 학생들이 할 수 있을 만한 대답을 넣어서 일부러 만들었고요. 정답은 제가 어려워하지만 항상 뭔가 새로워서 열심히 들었던 과목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보드가 제가 문제를 만들 때마다 생성이 돼서 여러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리더보드를 다 삭제를 해주고 이렇게 슬라이드가 선택된 걸 확인하고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리더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학생들의 응답을 하나 더 받을 예정인데요. 학생들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선생님의 느낌을 얘기했으니까 너희는 어떤 느낌이니? 이거를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학생들에게 퀘션 타입으로 다시 한번 골라서 워드 클라우드 형식으로 이번에는 딱 영어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 영어 하면 어떤 느낌?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 그걸 한번 적어봐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하면 영어에 관해서라면 가장 먼저 너에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해서 역시 3개까지 적도록 하고 뭐 예시로 너무 싫다, 너무 좋다, 최고다, 재밌다 뭐 이런 것들 예시로 주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쓸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시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사실 여기 지금 하얀색 배경이라서 조금 좀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배경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2번째 줄에 them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테마를 좀 고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는 뭐 이렇게 초록색이 조금 좋을 것 같다 하면 이렇게 골라주셔도 되고, 근데 글씨가 하얀색이라 또 잘 안 보일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검정색 위주로 나와 있는 것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조금 밝게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완성이 되시면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다시 우측 상단에 프리젠트로 가셔서 프리뷰 프레젠테이션 해서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이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처음에 누가 이렇게 들어오고 학생이 이름을 입력하지 않고 조인 버튼을 그냥 이렇게 누를 경우에는 그 기본 설정되어 있는 랜덤 이름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꼭 미리 이름을 입력하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운트다운 하면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첫 번째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렇게 하면서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학생들은 이렇게 4개의 서로 다른 옵션을 색깔 버튼으로 나온 것을 보면서 편안하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조금 생각보다 작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15초 뒤에는 이렇게 정답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몇 명이 정답을 선택했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더 재밌는데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문제 시작하실 때도 역시 항상 중간에 헷갈리시는 게 저도 모르고 슬라이드 넘기듯이 그냥 이걸 넘기면 다음 번호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때 항상 스타트 카운트다운 버튼을 중간에 이렇게 네모로 나와 있는 거 꼭 눌러주셔야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 무엇일까? 그래서 또 이렇게 고를 수 있게 하고 제가 아까 옵션을 2번째 걸 안 적어놨네요. 쿠킹을. 그래서 이렇게 오류를 발견하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이거 미리 보기를 끄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옵션에 2번째 거 쿠킹을 깜빡하고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쿠킹을 다시 입력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고 문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보니까 그냥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더 깔끔하고 잘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하얀색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되시면 제가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진행한 방법 중에 학생들에게 공유하기 가장 쉬웠던 방법은 QR코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QR코드 사용법만 잘 알려주면 학생들도 요즘엔 QR코드를 많이 사용해서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문제가 완성이 되고 이 설문조사를 학생들에게 공유해야 되겠다 하시면 그때는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링크로 줄 수도 있지만 온라인 수업이 아닌 경우에는 컴퓨터의 화면으로 이제 QR코드를 크게 띄우고 학생들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QR코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접속하게 하시고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는 아마 선생님 화면이 제대로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떠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의 이 QR코드를 안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프리젠트 버튼을 바로 누르시면 이게 첫 번째가 접속을 요하는 퀴즈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참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아까 QR코드로 접속한 친구들은 자기의 이름을 입력하고 조인 버튼을 눌러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자가 여기 막 이렇게 동그랗게 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엔터키나 아래쪽에 Start Countdown 버튼을 눌러서 문제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저처럼 여기 오른쪽에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 버튼을 누른다라는 생각 혹은 엔터키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서 참가자 학생들은 이제 정해진 시간 15초 안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맞춰서 체크해서 하면 마지막에 결과가 몇 명이 크림 파스타를 선택했구나. 너희 취향이 반영됐구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반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반에 대해서 설문을 시행하실 때는 My Presentation으로 가셔서 똑같은 설문을 복사하시면 되는데요. 설문지 옆에 끝부분에 보시면 점 3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중에 Duplicate, 복사하기를 선택하시면 똑같은 카피본이 생겨서 저는 보통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반을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거는 3학년 4반에서 할 거다. 3학년 6반에서 할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 반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그 결과치가 또 이 슬라이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제를 하셔서 반별로 다르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료 버전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의 개수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일단 그 한 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그래도 시간이 좀 남으면 이 활동을 간단하게 시켜볼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팝송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끔 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팝송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좀 들으면서 짜투리 시간 같은 거 남았을 때 들려주거나 해서 수업 분위기를 좀 좋게 바꿀 수 있으면서 동시에 영어 컨텐츠도 접할 수 있게 하려는 건데요. 또 하나의 활동이고 새 학기에 시작하는 활동이라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기록해 두셨다가 또 생활기록부 작성하실 때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시를 같이 주는데요.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간 노래라서 이 예시는 만약에 이 활동지를 사용을 하실 거라면 좀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팝송을 공유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면 좋은데요.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팝송을 이제 고른 다음에 검색을 해라. 그리고 검색한 영상 아래쪽에 보면 공유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휴대폰으로도 가능한데요. 제가 찾은 Falls Down이라는 팝송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을 때 보면은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공유 버튼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링크를 복사해서 그 링크 복사한 것을 패들렛 링크에 붙여넣기를 하는데 패들렛의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그 중에 여기 중간에 클립처럼 생긴 이 모양이 링크라는 뜻이야. 그래서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 그리고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바로 링크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제목이랑 같이 함께 올려줘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수 이름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발행 버튼 누르면 이제 게시물이 완성이 된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 팝송을 왜 선택했는지를 이제 쓰게 하시면 되는데 크게 저는 3가지를 적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 뭐 가사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리듬이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사 제일 좋은 거 하나만 골라서 해석이랑 같이 한번 써봐. 그래서 이거는 딱히 요즘에는 가사 해석이 워낙 인터넷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노래가 잘 어울릴 만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줘. 카테고리 명을 하나 만들어줘 라고 부탁을 할 건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비슷한 활동을 학기 중간에 한번 하고 이제 그 노래를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유를 원래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숨겨진 명곡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카테고리는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우울할 때 듣는 신나는 노래, 감성 충만한 분위기 좋은 노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노래는 아마 이게 학생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적당한 카테고리가 없으면 하나 카테고리를 만들어도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게끔 이번엔 학생들한테 언제 들으면 좋은 노래인지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모이면 제가 한번 1차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는 일단 추가해서 더 학생들이 그때그때 추가해서 더 작성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운영하시면 1년 동안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활동도 하고 동시에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팝송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공유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활동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영어로 쓸 수도 있고 그게 좀 힘들면 한국말로 써도 괜찮아. 그래서 영어 팝송을 골라서 그걸 소개하는 글쓰기 활동을 간단히 시켜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번 시간에 완성이 안 되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학생들 자기소개 활동을 하는 동안 이제 그 활동을 마치고 역시 자투리 시간에 나머지 활동을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올해 첫 시간에 교사 소개를 하면서 할 멘티미터 활용법과 그리고 간단하게 패들렛으로 추가 활동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새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학이 다가올수록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긴장감이 느껴지실 텐데요. 그런데 또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저희가 적응을 하고 있고 3월 첫 주도 잘 흘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한번 믿어봅니다. 새롭게 즐거운 3월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